조선의 재미있는 이야기 야담. 부자 되는 이야기 순흥 만석군입니다. 경상북도 순흥에 만석군 황부자가 살았다. 그 이웃 마을 풍기에 문벌이 좋고 글을 잘하는 양반 최씨가 살고 있었다. 최씨는 과거 시험을 보려고 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과거 보러 갈 돈을 마련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다. 장인어른, 이번에 나라에 경사가 있어서 대궐에서 과거 시험을 본다고 하던데 과거 보러 갈 여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을까요? 한양까지 가려면 경비가 적지 않게 들 텐데 어디서 빚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아니, 자네도 알다시피 먹고 죽을 돈도 없는 나한테 무슨 돈을 빌려주겠나. 형편이 이런데 어쩌겠나. 과거를 포기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 이웃마을 순흥에 사는 황부자에게 부탁을 해보면 안 될까요? 장인어른과 안면도 있고 순흥 최고의 만석군이니 그 정도 돈을 빌려주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 씨도 안 막힐 소리 하지 말게. 황부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나? 내가 살다 황부자 같은 부구도세는 본 적이 없네. 아무리 없이 살아도 부모 제사만큼은 풍족하게 차리고 하는데 황부자는 자기 부모 제사도 쌀 3대박에 밴댕이 3마리 넣고 지내는 위인이라 카이. 그런 사람이 남한테 돈 한 푼 빌려줄 리가 있겠나? 말도 꺼내지 말게. 설마 그런 큰 부자가 그 정도 구두 쇠일 리가 없지. 장인어른이 괜히 황부자가 잘 사는 것을 시기해서 부풀려 하는 말이겠지. 그동안 내가 열심히 글 공부를 했는데 한양 갈 여비가 없어 이대로 과거를 포기하느니 일단 한번 찾아가서 직접 부탁을 해봐야겠다. 이튿날 아침 최씨는 장인에게 말하지도 않고 직접 황부자를 찾아갔다. 그 집 대문에 이르자 문지기 2명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흔쾌히 맞이하여 사랑으로 모시는 것이었다. 저희 주인님께서는 식전에 사냥을 나가셨습니다. 만약에 손님이 오시거든 잘 접대하려고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우선 이걸 드시면서 기다리세요. 아이는 큰 상에 온갖 맛있는 음식을 차려 최씨에게 올렸다. 최씨는 잘 차린 밥상을 받아 맛있게 잘 먹었다. 상을 물릴지는 주인이 팔목에 매를 앉히고 사냥개를 몰고는 5-6명의 건장한 하인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옷도 훌륭했다. 주인이 방에 들어와서는 최씨에게 이해를 표하더니 또 상을 드리려 했는데 진수성찬이 가득했다. 손님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요? 풍기에 사는 최가라고 합니다. 제가 형편이 어려워 과거 보러 갈 노자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빚이라도 업어 과거를 보려고 했지만 저희 장인어른이 어르신께는 부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르신께서 초면이 이 시생에게 이렇게 후의를 베푸시는 것을 보니 세상 사람들이 부잣집에 대해 헐뜯는 말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대 장인어른은 내 이웃의 친구라 누구보다도 내 내력을 잘 알고 있지요. 겨우 쌀 3대박에 생선 3마리로 부모님 제사를 모신다는 소문이 자자하니 말입니다. 물론 그 말 사실입니다. 이 늙은이가 지금이야 이렇게 유복하게 지내지만 초년에는 말도 못할 고생을 했지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말년에 유복하게 지내게 된 내력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이런 큰 부자가 되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내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데 없이 공공하게 살다가 안동으로 장가를 들었어. 안 사람하고 같이 가난에서 벗어나기로 단단히 약속을 하고는 그때부터 열심히 살았어. 집 앞 큰 길가에 버려져 있는 돌밭을 개간해서 구덩이 10여 군데를 파가지고
길가 주막에서 행인의 대소변을 받아다가 구덩이에 부었어. 거기다가 안에는 옥수수 씨를 뿌리고 내가 갖고 왔더니 옥수수가 무성하게 자랍디다. 그 해에만 수십 석을 추수하게 되었지 뭡니까? 아니 수십 석이나 말입니까? 그렇소. 우리 부부가 그렇게 밤낮 없이 손발이 닳도록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뭐 하는 일마다 뜻대로 그렇게 잘 풀립디다. 그리고 쌀아기 한 톨이라도 정금처럼 아끼는 걸 집안의 법으로 삼아서 부모님 제사마저도 그대 장인어른 말씀처럼 그렇게 간소하게 산 것이오. 우리 부부는 만석을 채운 후에야 이 재물을 쓰기로 작정을 했는데 9,000석 모으기까지 근 10년이 걸렸어. 그 목표로 한 만석에서 1,000석이 모자랐지만 이 곧 채울 수 있을 거리라 믿었어.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지 이 뜻대로 안 됩디다. 홍수가 나거나 안 그러면 가뭄이 들고 또 집에 불이 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재산이 잃게 되니까 도저히 만석을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아, 만석 채우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우리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했습니다. 조물주가 우리한테 만석을 채워줄 마음이 없는갑다라고 싶었지요. 이제 우리 부부 나이가 70줄인데 지금이라도 시원스럽게 써보지 못하면 왕장군 곳간에 귀신을 면하지 못할 텐데 이게 어찌 슬프지 않겠소? 아,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손님을 접대하고 남한테 베풀어서 죽기 전에 잘 사는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옳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집 앞에 문지기 2명을 세우고 손님에게 성대하게 접대하기로 했던 것인데 그대가 첫날 첫 손님으로 오신 것이요. 그대가 운수가 좋은 것 같소. 이번 과거에 틀림없이 뽑힐 운수인 것 같으니 이 늙은이가 기꺼이 돕겠소. 황 부자는 집안의 살림을 맡아보는 노비를 불러 곳간에서 돈 50냥과 말 한 피를 내주었다. 이 정도면 과거 보러 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집안 식구 끼니를 걱정하다 보면 시험장에서 마음껏 생각을 펴지 못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가 걱정이 되니까 분기 인근에 마름한테 시켜서 벼 30섬을 그대 집에 보낼 테니 아무 걱정 말고 과거 준비만 잘하시오. 아유, 과거 노자를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식구들 끼니 걱정도 면하게 해주시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요. 많이 쌓아놓고 베풀지 않으면 나중에 뭐하겠소. 재산이란 모였다가 흩어가는 법이니 주인이 바뀌지 않는 재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소. 이 집도 언젠가는 쑥대밭이 되겠지요. 그대가 현달한 뒤에 혹시 이곳을 지나가게 되면 술이나 한 잔 부어 늙은이의 혼이나 위로해주면 그것으로 족하다오.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대를 이어가고도 남을 텐데 어찌 졸지에 망하겠습니까? 그런 걱정이랑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빨리 이룬 것은 빨리 흩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오. 최 씨는 황 부자와 작별하고 그 길로 서울로 올라가 과거 시험을 봤는데 예상대로 좋은 성적으로 급제했다. 그 후로 최 씨의 처가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최 씨가 수능에 갈 일은 없었다. 그렇게 13년이 흘렀다. 최 씨는 경상도 감사가 되어 순찰을 도는 길에 수능에도 들리게 되었다. 최 감사가 수능에 황 부자 집에 이르니 대걸 갔던 집과 장원은 이미 황폐해지고 풀이 무성한 채 인적이 끊겨 있었다. 아니 이럴 수가. 만석군 황부잣집이 이렇게 망하다니.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최 감사는 망한 황부잣집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 황부잣집 사람들을 소문했다. 그러다가 황부잣집 늙은 하인이 절에서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전을 보내 그를 불러 황부잣집이 망한 이유를 물어보았다. 노상준이 돌아가시고
젊은 상전 형제분이 모두 노상전만한 군량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세상 물정에 아주 어두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집안이 망하게 된 것을 보면 이는 반드시 하늘이 빨리 망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닌지. 어느 해 농막에 불이 나서 많은 곡식을 태우면 다음해는 다른 곳에 있는 논밭이 홍수로 떠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재앙이 끊이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었답니다. 젊은 상전 형제분은 부잣집에서 자란 논밭이 어느 들에 있는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애당초 관심이 없었죠. 어느 날 보니 불이 나서 논문서, 반문서 10여 상자가 종이 조각 하나 남지 않고 재가 되었죠. 아무리 좋은 농가밭이 동서남북에 널려있다 한들 문서 한 장 없이 자기 땅이라는 걸 무슨 수로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초상이 줄을 이어 큰 상전도 이내 세상을 떠나고 작은 상전은 거짓 신세가 되어 나갔는데 풍문에 들으니 지금 밀양불고에서 소금짐을 지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있답니다. 최감사는 황부자 집의 늙은 하인을 통해 황부자가 망한 연유를 다 듣고는 황부자가 지난날의 한 말을 떠올리며 황부자를 애도하는 글을 지어 올리고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밀양 부사에게 기별하여 밀양 포구에서 소금 짐을 진다는 황부자의 아들을 찾아내어 만나보았다. 자네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후유하게 살다가 소금짐까지 지는 신세가 되다니 집안이 망해 고생이 많구만. 그런데 만약에 미천이 생긴다면 다시 가업을 일으키도록 애써 보겠는가? 네? 예, 자신 있습니다. 자네 선친께서 지난날 내게 베푸신 정을 생각해 미천을 마련해 줄 테니 그걸로 다시 살아갈 방도를 찾아보게. 내일 가명으로 나를 찾아오시게나. 다음 날 황부자의 아들은 약속한 대로 가명으로 찾아갔다. 최감사는 돈 500금을 마련해 주었다. 황부자의 아들은 부지런히 일하여 다시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수능 만석군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는 그 조선시대의 야담이라고 하는 종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 있었던 사건이나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들이 좀 혼합이 돼서 당시에 이런 세태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야담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들었던 수능 만석군 이야기는 동패락송이라고 하는 야담집에도 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동야휘집이라고 하는 야담집에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패락송에는 이 이야기에 대한 제목이 없었고요. 동야휘집에는 제목이 조금 길어요. 부자 노인이 이치에 통달해서 과거 시험 보는 선비를 돕다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의 주제에 딱 떨어지는 제목이죠. 그래서 수능에 사는 그 부자가 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아껴서 이렇게 절약을 해서 재산을 모으지만은 결국에 이 재산이라는 것이 대를 이어서 전해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재물에 대한 달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부자의 예상대로 이 재산은 아들 떼에서 다 사라지고 아들은 그냥 굉장히 가난하게 지내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조선시대에는 부라는 이런 재산에는 관심을 이렇게 막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부라는 것을 또 마음껏 누려서도 안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이었는데 그러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서부터 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이제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야담들이 많이 생겼고 이 이야기도 이런 부자가 되는 야담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